안녕하세요. 터치아입니다.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거나 또 자폐로 진단받았을 경우에 대부분 요 시각추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각추구 많이 들어보셨죠? 저희 터치아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 자폐 성향과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면 그런 시각적인 특징, 눈맞춤이 안 되거나 눈맞춤이 짧거나 시시각적으로 좀 좁고 자기가 익숙하고 제한적인 거를 반복적으로 보려는 그런 특징을 가진 거를 검색해봐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. 자폐 성향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요 아이들의 이 시각적인 부분들, 시각추구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, 시각추구 왜 생기는 걸까요? 과연 우리 아이가 자폐라서 그냥 시각추구는 그 자폐이기 때문에 같이 발현되는 그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볼 기회가 많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보는 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. 보는 방식에 따라서 뇌가 그 관련된 시냅스가 연결되고 보는 방식이 익숙한 대로 또 지금도 그 비슷한 방향으로 볼 것을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. 시각추구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시각추구라는 거는 일단 보는데 그냥 보는 겁니다. 그냥 봐요. 약간 멍하게. 여기 뭐가 있네? 이런 색깔이 있네? 반짝거리네? 뭐가 돌아가네?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. 그냥 본다는 건 뭐예요?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보고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보는 게 아니라 단조롭게 매우 기초적인 방법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보는 상황이 훨씬 많다는 거죠. 그냥 보고 짧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탁 뭐가 있네? 무슨 색이네? 어떤 모양이 있네? 이런 식으로 짧게 보는 게 시각추구 특징이고 두 번째는 가까이 보는 거를 익숙해 합니다. 가까이. 시각추구 있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.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뭔가 가까이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를 추구하려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. 벽에 이렇게 가서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이렇게 트인 공간에서는 자꾸 이제 바닥을 보려고 한다거나 놀이터 같은 데 가도 이렇게 가까운데 뭔가 명암이 확실한 어떤 배수구를 본다든지 안내판, 숫자 글자를 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. 또 세 번째로는 평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. 평면적으로 보는 거랑 입체적으로 보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? 뭔가 물건이 있어요? 그럼 평면적으로 보는 거는 딱 그 다음에 나열해서 딱 봅니다.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는 뭐예요? 이렇게 이거를 다양하게 움직여보고 부숴도 보고 눌러도 보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공간을 자기가 안으로 들어갔다 굴렀다 통과했다 하면서 입체적인 것들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그 공간에 대해서 훨씬 더 움직임을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탐색을 하겠죠. 근데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평면적으로 봅니다.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을 다양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탐색하기보다 이렇게 하거나 그냥 일렬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뭔가 물건이 있을 때도 그냥 손으로 쥐고 한 면만 보거나 또 그 물건들을 나열해서 평면적으로 보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시각추구가 있는 모습은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보고 느끼면서 보지 않습니다. 이건 또 반대로 뭐냐면 느껴서 봐야 되는 영역은 싫은 거예요.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영역은 싫습니다. 몸놀이 접촉을 하거나 우리가 안아줬을 때에 안으면 이 사람 누구지? 왜 그래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어때요? 그 생각하면서 보는 거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보지 않으려고 눈빛을 오히려 회피를 한다든지 이 상황과 상관없는 어떤 눈동자 움직임 막 위를 지켜보거나 흘기거나 손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시각추구가 생기는 그런 원인은 뭘까요?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보도록 만드는 거 짧게 보고 평면적으로 보고 가까이 보고 생각하지 않고 보도록 하는 거가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가 있을까요? 엄청 많아요. 부모님들이 열심히 아이들한테 사다 바친 거, 돈 쓰면서 이거 도움이 될까 사다 바친 것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 짧게 보고 생각하지 않게 보고 가까이 보고 평면적으로 보도록 했죠. 뭐가 있어요? 수많은 알록달록한 장난감들, 누르면 소리 나고 불빛 나는 그런 화려한 장난감들, 그 다음에 책, 낱말 카드, 또 뭐 있죠? 알록달록한 교구들, 이런 것들이 다 가까이 보는 거죠.
가까이 보고 평면적으로 보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여기 있네, 알록달록하네, 누르면 뭐 소리가 나네, 불빛이 나네. 그리고 뭐 피규어들 역시나 그것들도 고정된 것들을 보는 거예요. 앞서 살짝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각추구가 있는 경우는 움직이는 걸 보기보다는 그냥 멈춰져 있는 거, 이미지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거를 선호합니다. 움직임을 본다는 거는 훨씬 더 길게 봐야 돼요. 근데 시각추구가 있다는 거는 길게 보지 않고 짧게 찰나 위주로 보는 특징이 있어요. 그 자폐인들 중에 성인들 중에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을 때 왜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습니까? 왜 눈을 보는 걸 힘들어합니까?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. 상대방 눈을 보면 안구가 움직이잖아요. 그쵸? 우리는 눈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여기 이 눈 안은 고정되어 있잖아요. 약간씩 떨림이 있고 안구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. 움직이는 걸 보는 게 힘들어서 눈 맞추기 힘들다고 얘기한 자폐인이 있어요. 이 시각추구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찰나 고정된 거 반짝 움직이더라도 되게 단조롭게 피리릭 막 회전하고 슉슉 지나가고 이렇게 단조로운 움직임만 보지만 훨씬 더 생각해야 되고 같이 느껴야 되고 상대방의 눈동자와 그 주변 근육 움직임의 그런 표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를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공감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시각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, 이 보는 방식이 또 바뀌어지면 어렵게 생각했던 보는 영역의 것들이 오히려 더 익숙해지고 쉬워집니다. 지금까지 얘기한 시각추구적인 특징의 반대 영역이 뭔지 우리가 잘 알고 그 부분들 그 영역에 맞게 좀 더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제공을 하면요. 그러면 시선이 달라지고 보는데 집중이 달라지고 볼 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아이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달라집니다. 양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지고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약 7가지가 있어요. 7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.